네, 지금부터는 토픽을 바꾸어서 이제 리스키 에셋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캐피탈을 얼마만큼 알로케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 그러면 리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저축을 하면, 리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저축을 하면 저축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저축이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시장에 이제 저축한다는 건 금융시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주식시장에 가거나 혹은 뭐 부동산 시장을 하든 혹은 어떤 뭐 예금을 하든 뭐 채권을 사든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 수익률과 더불어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익률과 리스크가 발생하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의 결정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두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과 내일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일은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 그러면 리스크라는 개념이었고, 여러분이 두 기간에 걸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했을 때 내일 얻는 결과,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게 수익률입니다. 뭐 수익이라 해도 되고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률이 데피니션이 뭔지, 리스크의 데피니션이 뭔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그냥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확률 이론을 어떻게 이제 이 금융시장에 적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기초 지식들의 기초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매월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받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임금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버 인컴인데, 이 노동소득을 받으면 이 노동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세금을 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를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냐면 얼마만큼 쓸지 결정합니다. 이게 소비하는 거죠. 가계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이제 얼마만큼, 그 남는 돈을 저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취직해서 한 1년에 4천만 원 받았다. 그 중에서 뭐 세금 내고 해서 얼마 남았는데, 그 중에서 소비까지 하니까 도총 여러분들 한 1,0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1,000만 원 정도 내가 저축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 저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다르게 얘기하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저희 어떤 이 과목의 제목에 비춰서 맞게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방식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몽땅 다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혹은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채권시장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의 캐피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돈, 저축하려고 하는 돈, 즉 1,000만 원이 여러분들 일종의 캐피탈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알로케이션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은행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알로케이션이고, 몽땅 다 주식시장에 가는 것도 하나의 알로케이션이고, 때로는 채권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시장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종류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금융시장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채 사는 거, 뭐 이러면 이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망할 확률은 없으니까, 국가가 망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에셋에 투자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모든 돈을, 혹은 뭐 남는 돈은 그 중에 얼마는 리스크 프리 에셋, 즉 국채를 사는데 혹은 은행에 저축 예금하는 데 쓰고, 나머지 돈은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주식시장이나 혹은 어떤 다른 어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다 리스키 에셋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의 리스키 개념은 여러분들이 국채를 사면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지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순간에. 대개의 경우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율 몇 %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를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도 오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1년 뒤에 물가가 얼마큼 오를지 모르니까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빼고 나면 대개의 경우에 은행에 돈 저축하게 되면 그 은행으로부터 내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이미 사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셋을 보통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주식 사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주식 산다든지 카카오 주식 사면, 혹은 뭐 최근에 있는 뭐 카카오 뭐 게임즈런 주식 사면 이게 1년 뒤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주식을 샀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지 배웠죠, 그죠? 근데 그 수익률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포지티브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런 에셋을 보통 리스키 에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이 있는 에셋이죠. 내가 돈을 5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보다 1년 뒤에 원금보다 더 못한 4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셋을 보통 리스키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챕터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이렇게 두 가지 에셋이 있을 때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고 리스키 에셋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축할 때 어디다가 얼마, 즉 주식시장에 얼마, 그리고 은행에 얼마, 이런 식의 돈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사실은 이 과목을 배우는 학생이든 배우지 않는 학생이든 모든 학생이 다 일상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과목을 배우고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안 배워도 되는데 그 원리가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활동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잘 배워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듣죠, 그렇지? 뭐 신문에서 나오는데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다. 그것도 일종의 캐피탈 알로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금 제가 들었던 예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4천만 원 벌었는데 그 중에서 뭐 쓸 거 쓰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 중에서 1,000만 원 남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뭐 그 중에 뭐 얼마만큼은 리스크 프리에서 은행에 저금하고 정기적금에 넣고 아니면 뭐 국채 사고 나머지 돈은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리스크 에셋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돈 빌려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1,000만 원도 몽땅 다 주식, 그리고 또 돈 빌려서 내가 2,000만 원 더 마이너스 통장 월급 내가 직장 다니니까 은행에서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해준대. 그럼 그 돈까지 빌려서 3,000만 원 몽땅 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것도 일종의 알로케이션입니다. 캐피탈 알로케이션인 거죠. 리스크 에셋에 알로케이션 하는 거겠죠. 과연 그러면 그게 현명한 것이냐? 상황이 다 다르겠죠. 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무모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죠 훨씬 더 많은 빌려서까지 이제 리스크 에셋에 투자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리스크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할 때 영껏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빌릴 수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몰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알로케이션을 하는 게 그것도 다 일종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캐피탈 알로케이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윳돈 혹은 빌려서 하는 돈들을 다 어떻게 알로케이션 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리스크 에셋에 알로케이션을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왜 그런 리스크 에셋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돈 많이 벌려고 하겠죠.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사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엑스한테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리스키 에셋에 투자했는데 1년 뒤에 내 수익률이 100%였다. 1년 뒤에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였다. 3%였다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값을 가지고 그지? 기대를 하고 기대값을 계산해서 그게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이제 뭐 내용들을 배운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최소한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게 이번 챕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챕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젊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이제 학생이지만 여전히 은행에서 빌려서 혹은 뭐 부모님한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이 챕터는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에 여러분 제가 이 빌드업을 했던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지만이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챕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미진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잘 이제 미리 정리하시고 오셔서 이제 이 챕터를 하나씩 이제 챕터에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이제 되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냐. 그래서 이 챕터와 관련해서 이 토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에 회피하는 어떤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건 주관적인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위험 회피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 캐피탈 알로케이션 한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를 컨스트럭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통 뭐 합니까? 학교 다닐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경력들을 쌓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도 좀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한국사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플 시험도 좀 점수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금융 무슨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취직 시험에 나름대로 이제 취직에 나중에 하기 위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컨스트럭션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직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내가 얼마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고 혹은 나는 몽땅 몰빵해서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고 심지어 거기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몽땅 다 빌려가지고 모든 돈을 다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관련해서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이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컴포지션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번 챕터에서 주되게 배울 건 요겁니다. 제가 이미 조금 전 그 슬라이드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리스키한 에셋과 리스크 프리 에셋 사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을 이제 좀 배울 겁니다. 이제 그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흔히들 뭐 들어보는 이 패시브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 이 패시브 스트래티지가 뭔지 그 관련되어 있는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는 어떤 게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시브 스트래티지라는 거는 다른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왜 그런 투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 어버전부터 하나씩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